오늘부터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다중 이용시설에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립니다. 온주는 음식점과 술집, 헬스장과 카지노, 대형 연회장 이외의 임용실과 종교 모임, 부동산 오픈하우스도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정상 운영되는 거라 대다수가 환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고객 전원이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이 미용실 등의 일부 업소는 백신 접종 증명이 완화되는 내년 1월까지 지금 그대로 정원의 절반만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님을 차별하는 것 같아 접종 완료 증명을 물어보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로 안심하고 있었는데 내년 1월 중순부터 자율화한다는 데 반대하는 업주도 나왔습니다. 또 일부 업소는 모임 인원을 해제해도 코로나 이전만큼 손님이 올지 걱정이라며 공급과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업소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서서히 영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온주 정부는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다음 달 15일부터 나이트클럽과 결혼식, 피로연 등의 규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도 오늘부터 실내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됐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의 실내 행사와 하키 경기 등 스포츠 이외에 콘서트장과 극장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과 술집도 한 테이블당 인원 제한이 풀렸습니다. 단 12세 이상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실내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주와 달리 BC주에선 인테리어와 북부, 프레이저밸리 동부 지역 등 확산세가 여전한 곳은 지금처럼 정원의 절반만 허용됩니다. BC주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했지만 부스터샷을 기다리는 고령자와 1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의 KCWA가 연방정부로부터 78만 5천 달러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인사회 역사상 가장 큰 정부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기관들이 서비스를 단축하거나 아예 중단했을 때도 여성회는 비대면 세미나에 더해 쉬지 않고 부지런히 동포들을 찾았습니다. 홀로인 시니어에게 의약품과 생필품을 제공하고 말버스를 해줬으며 어려운 가정에도 생필품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을 돕는가 하면 인종차별 및 혐오 범죄에 대한 세미나와 한인 동포의 날 행사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온 여성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한 여성회는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정받는 주류 정착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성회는 3년 동안 78만 5천 달러를 추가 지원받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직원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인종 차별주의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와 디지털 전문가, 정착 및 직업 상담사와 폭력 및 학대 등에 처한 이민자와 난민을 지원하는 과도기 및 주거 지원 상담사를 모집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때 자선단체 자격이 취소되기도 했으나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세대 교체에도 성공하면서 한인사회의 모범적인 롤모델이 된 여성회는 오늘도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 토론토 전역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낮 3시 45분 401 고속도로 인근 웨스턴 로드의 플라자 주차장에 있는 차 안에서 20대 남성이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목격자와 주변 폐쇄로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평소에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주말 낮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앞서 새벽 2시 30분에는 킬 스트리트과 에글링턴 애비뉴 웨스트에 있는 아파트에서 36세 남성이 2시간 전인 0시 30분에는 핀치 애비뉴 웨스트와 제인 스트리트 인근에서 28세 남성이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또 어젯밤 8시 50분에는 스카보로 파머시 애비뉴와 에글링턴 애비뉴 이스트에서 총에 맞고 의식을 잃은 택시 운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응급구조대가 100 택시 운전자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져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제 새벽 3시에는 총 맞은 17세 소년이 에글링턴 애비뉴와 427 고속도로 인근에서 발견되고 5시에는 총상을 입은 여성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모두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침 8시에는 에글링턴 애비뉴와 오크우드 애비뉴에서 30대 남성이 총에 맞았습니다. 한편 토론토 경찰이 지난 13일 자정 스카보로 플라자에서 총에 맞고 숨진 43세 남성 살인 사건과 관련해 32살 아발라지즈 모하마드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공개 수배했습니다. 은퇴 후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취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캐나다 은퇴자 협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가 노후 생활 자금이 곧 바닥이 날 것 같다며 크게 걱정했습니다. 35만여 명이 가입한 협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나 회사연금 등 다른 수입원을 가진 은퇴자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은퇴자 대부분이 저축에 의존해 살아야 하는 건데 노년이 길어지고 생활비가 뛰면서 매달 돈에 쪼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은퇴연금만으로 노후를 즐기기 어려워졌는데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한 고령자는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 경제활동 인구의 은퇴 시기도 늦어져 일을 그만두고 나면 다시 취업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은퇴를 결정하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이어 연방정부의 고정소득에 의존하는 시니어를 위한 추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 은퇴자는 과거 공직에 근무했다 은퇴했지만 매달 500여 달러씩 부족해지면서 겨울철 임시직을 찾고 있습니다. 이 은퇴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지면 푸드뱅크를 찾게 될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오늘 토론토와 밴쿠버에 거센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와 남부 지역엔 내일까지 지역에 따라 최고 30mm에서 50mm의 비가 내리고 시속 30에서 60km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수요일엔 다시 맑은 하늘이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광역 토론토의 내일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쌀쌀하겠고 수요일에도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메트로 밴쿠버와 남서부 지역엔 오늘까지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내렸고 투아센과 델타, 스티븐슨 지역에선 시속 70km에서 90k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페리 운항이 중단되고 일부 지역에선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밴쿠버는 이번 주 내내 비 예보가 있고 금요일부터 잦아들겠으며 낮 기온은 최고 12도에서 14도, 밤엔 7도까지 떨어지겠다고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속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11시 30분쯤 배터스트 스트리트 인근 윌슨 애비뉴에서 서부 방면으로 과속 질주하던 검은색 벤츠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TTC 버스와 충돌하며 추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벤츠에서 튕겨져 나온 18세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을 알려졌으며 버스 운전자와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토론토 경찰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밴쿠버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한 커피숍에서 백인 여성이 직원에게 커피를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일 아침 10시 펜더와 에버트 스트리트 교차로에 있는 티몰튼에서 자신의 커피가 어디 있는지 묻는 질문에 직원이 커피 픽업 장소를 가리키며 알려주자 커피를 집어 뚜껑을 열더니 갑자기 직원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뜨거운 커피가 직원의 얼굴 측면과 옆구리 등에 튀기는 했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으며 이때 가해 여성이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직원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커피를 던지고 나간 여성의 모습을 공개하고 이 여성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용의자는 25세에서 30세 사이 백인 여성으로 보통 체격의 어깨 길이의 검은색과 녹색 머리를 했으며 당시 검은색 자켓과 진, 부츠를 신었고 검은색 마스크에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증오 범죄 수사팀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주에선 지난 주말 4일 동안 신규 감염자 수가 370명과 373명, 326명 증가했으며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 월요일 416명에서 372명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 39명, 필적 33명, 오타와 24명 등으로 줄었고 병원 입원 환자와 중증 환자도 감소했으며 현재 격리 중이거나 입원 중인 실확진자 수도 전주 3,846명에서 3,215명으로 내려갔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캐나다 전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69만 8,449명이며 28,749명이 사망했습니다.